네, 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한번 봐볼 건데, 지금 삼성전자의 상황이 좀 좋지는 않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주가를 보고 있으면서, 우리 주주님들 좀 걱정도 많이 하시고, 저번 주에는 장중에는 우리 오만전자까지 보고 왔죠. 그랬던 만큼, 지금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주주님들이 많으신데, 어, 이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부턴 삼성전자 좀 현실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바라보란 게 뭐 투자를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이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 일단 지금 당장 근 며칠 안에는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오지는 못해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자, 삼성전자, HBM 훈풍, 하이닉스와 수익성 더 벌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지금 8일에 3분기 잠정 실적 공시를 예고를 했어요. 즉 8일이면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지금 비교가 되는 건 항상 SK 하이닉스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 이두 회사가 지금 HBM을 만드는 회사고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회사잖아요. 그런 만큼 반도체에 있어서는 지금 세계적 기업이고 우리나라 국내 1, 2위를 다투는 기업인 건 맞아요. 그런 만큼 하이닉스랑 비교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지금 좀 관심이 쏠려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 삼성을 세계 1위로 만들어준 건 HBM이 아닌 D램이란 말이죠. 이 D램에 대한 아무래도 좀 수익성이 악화될 거란 기사는 예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랬던 만큼 조금 목표치도 하향됐고 이번에 하이닉스와의 영업이익에 대한 간격이 좀 벌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인데 지금 보시면 자, 삼성은 메모리 부분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발목이 잡혀 양사 분기 영업이익 차이는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면서 자, 일단 지금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DS 부분 매출을 22조에서 24조가량을 추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년 동기보단 늘었지만 일단 전분기보다는 소폭 줄어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주요하다라는 거예요. 좀 이러면서 다소 지금 삼성전자의 안 좋은 내용만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일단 8일까지는 우려감이 조금 짙은 장일 수밖에 없고 일단 좀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눌릴 가능성이 조금 커졌어요, 많이.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연히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주가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은 절대 안 해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자, 지금 보시면 일단 전년 동기 대비 전년에 실적 발표 있었을 때 시즌에 지금 주가까지 내려와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까 뭐 보셨죠? 저번 동기보다 46%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주가보다는 좀 더 올라가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실적치를 볼 겁니다. 실적치 볼 때까지 좀 신중한 시장이 이어질 거고 그 신중한 시장이 이어짐에 따라서 일단 주가는 좀 눌릴 수밖에 없었죠. 왜? 외인의 매도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주가는 누를 건데 단 우리가 단서를 알았던 건 뭐냐면 6만 원 근처에서 계속해서 상승하려는 압력이 나오고 여기서가 저점이다 판단하고 매수하는 매수세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즉 일단 우리가 기준점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 6만 원 밑으로 내려올 순 있어요. 5만 전자 볼 순 있죠. 그래도 지금 이 지지선까지가 마지막 지지선이라 보고 이 흐름을 이어가느냐 혹은 제일 베스트는 지금 이 구간을 횡보하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일단 8일에 실적 전망 나올 겁니다. 이거 어떻게 나올진 모르는데 일단은 하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생각보다 선방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를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고 하면 상승이 나올 건데 이제 이 이후의 상황도 생각을 해야죠. 결국은 지금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메모리 1위로 올라가기 위한 흐름을 가지게 온 거 디램이에요? 아니에요. 결국은 HBM이란 말이에요. 일단 AI에 대한 수요가 이번에 세계 3위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발표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지금 완판이 되었대요. 이게 겨울론이랑 맞지 않죠. 일단은 지금 피크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어불성설이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지금 골드만삭스 세계 1위 증권가 보고서도 나왔었죠. 이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일축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일단 내년에 HBM 공급량은 188억 기가바이트 규모로 193억 기가바이트의 수요에 미치지 못한 데다가 초대형 클라우드 서버 업체의 설비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60% 이상 급증할 것으로 봤습니다. 즉 뭐예요? AI 수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HBM 아직까지 지금 공급 과잉 아니다라는 건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모건 스탠리가 틀렸다고 보긴 힘들어요. 왜냐? 일단 전통적으로 피크론이 왜 나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피크론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맞아갈 때거든요. 원래 첨단 산업들은 공급량을 늘리기가 힘들죠. 그런 만큼 수요를 따라갈 수 없고 폭발적인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계속된 수요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가 공급이 점차 양산이 돼감에 따라서 빠르게 따라잡게 되고 어느 순간 가격이 맞는 지점이 되면 더 이상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일단 모건 스탠리가 두 가지를 놓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은 현대 산업은 조금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게 첨단 산업이요. 공급량이 너무 빠르게 따라와요. 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점점 증가하는 공급이 어느샌가 지나고 나면 뭐 이쯤에서는 만나게 되는 흐름이 나오는데 반해 이제는 수요가 나온다 공급량을 확 증가를 하면서 금방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는 피크론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단 지금 생각을 못했던 건 뭐냐면 수요는요 결국 이익을 창출하고 이 이익이 재투자가 되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완만한 수익이 나올 때 처음에 지금 블루오션 구간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지 못했던 이유도 일단 이게 나한테 공급이 돼서 내가 이걸로 이득을 봐야 재투자를 하죠. 근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지금 내가 구매 의사를 밝히고 나서 공급되는 데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이 걸리고 그런 만큼 빠르게 이익을 보고 그게 재투자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인 건데 그러면서 초대형 클라우드 서버 업체의 설비 투자 규모 전년 대비 60%래요. 어마어마한 성장치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유 딱 하나예요. 공급이 빨리 되니까. 즉 이번에 SK도 그렇죠. 자 보시면 자 이번에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지금 12단 양산 및 엔비디아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겨울론을 잠재워버렸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지금 모건 스탠리가 틀린 거였고 반도체에는 다시 한번 활력이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삼성전자 회복의 첫 번째 길이에요. 자 그런데다가 두 번째로는 자, 삼성전자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삼성전자를 키운 건 디램이에요. 그런데 HBM 시장이 그만큼 늦게 뛰어들었어요. 그러면서 하이닉스에게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보시면 자 하이닉스가 지금 3월 9월에 결국은 8단과 12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퀄 테스트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끝난 거 아니냐 HBM으로 못 갈아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삼성전자 승부수 띄웠습니다. HBM4의 승부수를 띄웠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결국은 지금 2, 3단계 이거 받아봤자 결국 엔비디아의 메인 벤더가 누구예요? SK잖아요. 그럼 삼성에서 추가 물량이 나온다고 해도 SK 하이닉스와의 지금 비교 격차를 줄일 수가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퀄 테스트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기술은 완성돼 있고 이거에 대한 퀄 테스트를 받으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겠다라는 건 맞는데 이거보다는 지금 HBM4에 집중을 하고 이거에 대한 밑단을 깔고 있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HBM4와 HBM3는 다른 기술이라 보셔야 됩니다. 왜냐라고 보면 일단 지금 보면 입출력 단자가 1024개에서 2048개로 확대가 돼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전자간섭이라는 게요. 이게 말도 안 되게 힘들어요. 이게 사실 이게 양자역 확상으로 있는 건데 우리가 전자가 이 길이 있으면 이 길만 가는 게 아니고 두 길이 있으면 일로 가다가 갑자기 확률적으로 갑자기 여기서 등장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양자 도약이라고요.
즉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전자이기 때문에 100% 통제를 하지 못하면 확률적으로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 순간이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양자 도약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반도체면요. 이 길에서 들어오는 신호와 이 길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다른 입출력 값을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쐈던 신호가 갑자기 여기서 등장을 한다? 굉장히 크리티컬한 오류가 날 수 있겠죠. 그런 만큼 반도체의 기술력의 대부분은 이 회로 간의 회로 간섭을 없애는 이 절연체를 얼마나 잘 구성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2배가 는다고요? 사실상 회로 설계부터 다시 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 HBM3E와 보는 아예 다른 기술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다가 심지어 자 보시면 5세대 HBM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로직 다이를 제조를 했는데 HBM4부터는 지금 고객사가 요구하는 기능을 맞춤형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파운드리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는 패키징을 위해 TSMC에서 인재를 영입했어요. 린준청 부사장을 필두로 자 12단, 16단 제품 생산에 필요한 하이브리드 몬딩 기술을 비롯한 각종 선단 패키지 연구 기술도 연구 개발 중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HBM4부터는 굉장히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중요한 건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모든 기술의 끝은 결국 커스텀이잖아요. 그 전까지는요 사실은 인류라든 스탠다드 표준이 있는 설계였다면 이제부터는 커스터마이징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엔비디아가 지금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진행되길 원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가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입장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할게 잘하는 거 하니까 이거 먼저 선점할게 라고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3E의 8단 12단을 지금 퀄테스트를 안 받고 매출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일단 지금 똑같이 아직 개발 예정인 하이닉스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삼성전자가 HBM4에 접근을 하면서 지금 이거 선점하고 자신이 메인 벤더가 되겠다라는 거죠. 엔비디아의 메인 벤더는 굉장히 크기가 커요. 일단은 거의 무조건적 1차적인 발주는 타 메인 벤더로 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런 만큼 단가도 다르게 책정을 해줘요. 즉 모건 스탠리에서 말한 반도체의 겨울이 결국은 삼성의 겨울이 돼버린 꼴이 됐고 이 삼성의 겨울이 된 겨울을 좀 깨내기 위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단 삼성전자를 이끌었던 D램의 지금 대부분의 매출이 DDR5에서 나와요. 단 지금 중국의 물량 공세로 인해서 가격이 하향하고 있다는 DDR4의 얘기거든요. 일단 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점점 다 DDR5로 넘어가고 있는 이 추세에서 이거 지금 DDR4의 물량 공세가 매출에 직격탄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일단 이번 3분기 좀 힘든 거 맞아요. 안 좋은 실적으로 나올 건데 그렇다고 해서 4분기가 안 좋진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3분기 8일까지만 견디세요. 8일까지만 견디고 나면 일단 추가적인 하방이 나왔다 올라갈 수도 있고 바로 회복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7일, 8일 이 두 날짜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보이는 순간이고 이때만큼은 지금 저점에서 야금야금 매수를 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 상황도 좋진 않아요. 지금 너무나 많은 매물대를 두고 내려왔어요. 그런 만큼 삼성전자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고 구간들을 계속해서 소화를 해나가면서 올라가야 되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삼성전자 주주님들 지금 위에서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소갈이 하고 계신 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매도 안 하시는 이유 뭐예요? 사실은 삼성전자니까 투자하는 게 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평단가를 좀 내려올 필요가 있어요. 일단 지금 두 구간이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일단 지수분의 변수에서 우리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이 부근에서 한번 소화가 일어날 거고, 올라갔을 때 8만에서 한번 소화가 일어날 거예요. 이 두 구간의 소화를 일으킬 건데, 이 과정들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거예요. 그런 만큼 우리 지금부터 저점부터 다시 한번 잡아가면서, 지금 내가 안 좋은 매수 타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추가적으로 물량을 많이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비할 시간을 주는 삼성전자다 라고 볼 수 있고, 일단 3분기의 실적 어떻게 나오든 우리한텐 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전년 동기 3분기에 비해서 매출액은 늘었는데 지금 비슷한 주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하방 압력은 얼마 없을 거고, 일단 지금 받쳐주는 이 매수세 믿고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일단 지금 제일 높은 게 2025년 상반기예요. 아이고, 2025년 상반기, 이때가 HBM4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때까지 삼성전자가 굉장히 빠르게 매출을 해냈다, 생산을 시작해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하이닉스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을 거고, 우리가 말하던 그 넘어가고 싶던 10만전자 이때 넘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적 10만전자고 지금 무슨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자,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반도체 피크론에 의해서 하락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요, 퀄테스트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하락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HBM3 아이고 죄송해요. 이 HBM3 이 8단 12단에 대한 퀄테스트가 나오면 일단 소폭 회복을 할 거고,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일단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최악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회복의 명분이 돼서 일단 7만원권까지는 빠르게 회복을 해낼 거예요. 이 구간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일단 HBM4에 대한 이거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연말엔 나올 거 아니에요. 연말에 나온다고 하면 지금 HBM4 기술이 앞서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삼성은 지금 무조건 해내야 되는 입장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면 이 로드맵이 몇 월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몇 분기에 생산을 해내겠다라는 로드맵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큰 상승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될 거고, 일단은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이 로드맵 나오기 전에 퀄테스트가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무리 없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런 만큼 물론 굉장히 걱정되는 건 알아요.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내려온 적이 있었나 라고 할 만큼 무서운 하락세를 보였던 건데, 오히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전자니까 심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무너져 내리는 거에서 속절없이 좀 매도된 게 많았다라고 보이고, 일단은 지금 PBR 자체가 1이거든요. PBR이 1이면 굉장히 강력한 매수 타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시장이 조용하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려감 많이 표출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지금 잘 담아가는 게, 어차피 심리적인 거, 우려감인 거 불식되면은 그거 다 매수세로 환원 받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좀 냉정하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느 정도 비중을 얼마나 담아가면서 올라가는 흐름에 대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혹은 지금 내가 고점에 있는데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효율적인 평단가, 어느 지점까지 내가 얼마를 더 투자를 해서 내려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저한테 따로 연락주세요. 010-4892-9671 하나로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일단 비용 드는 거 없어요. 무료예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일단 지금 여기선 매수 타점 먼저 집중할게요. 딱 이틀만, 7일, 8일 이후에 발표되고 나면 9일 날짜는 이제 장이 쉬죠. 그리고 10일 날짜에 일단 일시적 하락 나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런 만큼 이때까지를 우리가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준비하시고, 올라가는 흐름에서 일단은 고점 신호 나오면 일부 비중 덜어낼 거예요. 이제 경험하셨잖아요. 제가 이 구간에서도 매도하라고 했고, 이 지수분의 하락이 있을 때 이때 무조건 매수하셔라 했을 때, 올라갔을 때 여기서도 매도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리스크 관리하지 않는
현명하지 못한 판단 때문에 지금 손실 보고 있다, 소갈이 하고 있다, 두 번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만큼 고점 가면 일단 무조건 일부 비중 매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려올 때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도했던 비중 다시 매수하는 걸로 하면서 리스크 관리 해가면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익 안겨 드릴 건데 비용 드는 거 없다 했어요. 대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하죠. 그게 지금 삼성이 정확하게 하고 있는 행동인 것 같은데 HBM3 늦은 거 맞아요. 많이 늦었어요. 그런 만큼 이거 위기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걸 기회로 삼기 위해서 HBM4에 오히려 지금 총역량을 기울이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삼성인 만큼 우리도 반대로 지금의 위기 기회로 바꿀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준비가 어렵다 저한테 문자 주세요.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위해서 좀 선물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어떤 선물이냐고 하면 라이브 방송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언제마다 아침마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라이브를 하고 나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좀 발빠른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뿐만 아니라 제일 많이 고민은 그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주식하면서 왜요? 수익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수익 보려고 하는 만큼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좀 내가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장 시작 전에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도 해드리면서, 또 종목 같은 경우 진짜 좋은 종목 있다라고 하면 제가 보통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데, 이게 좀 호응이 좋아서 같이 참여하셨으면 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밤새워 가면서 분석도 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업 탐방도 가면서 준비한 종목들이에요. 그런 만큼 목표가 뭐 5% 10% 상승하는 거 가지고 말도 안 해요. 기본적으로는 상한가 한 번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못해도 두 번, 세 번, 2연상, 3연상 정도는 나오는 재료들로만 추려서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주주님들한테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하셔서 발빠르게 대응도 하시고 종목도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라이브 했던 영상을 자 한번 보여드리면 해서 오늘은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고요. 참여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을 예정이거든요. 그런 만큼 오늘자도 굉장히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번 하이트론처럼 큰 상승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유의할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지금 8시 11분이니까 시외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구간을 좀 확인해 주세요. 어느 구간이냐면 지금 제가 표시한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을 넘어가야 돼요. 9,300원 넘는다, 무조건 매수하세요. 지금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더 밑으로 흘렀다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구간 넘어가면 상승 확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미 매집은 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강한 상승 나올 거니까 이번에도 준비하셔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종목 이름이 영풍정밀이거든요. 영풍정밀이, 자, 영풍정밀도 제가 말씀드렸고, 아까 하이트론 얘기 나오길래 하이트론도 영상을 보여드리면, 만큼 말 오늘틀 정도 안에 강한 상승 나올 겁니다. 그 신호로 지금 강한 매집 신호 나와 있고 저점 다지는 중인데, 이거 정말 오늘자 안 잡으면 후회하실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시예요? 몇 시죠? 8시 20분이네요. 20분이면 아직 장 시작하기 전이니까 장 초반부터 일단 바닥 다진 거 확인했어요. 이 구간 밑으로만 안 내려오면 무조건 매수하세요. 무조건 매수하면 큰 수익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라고 하면 하이트론이거든요. 자, 보여드린 대로 지금 9월 6일에도 9월 12일에도 지금 각각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하이트론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요, 여기 보시면 제가 6일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6일 이후에 지금 9일부터 해서 월요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상승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정말 큰 수익 보시면서 주주님들 좋아하셨고, 영풍정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영풍정밀 이날짜였죠. 10일날 아침에 추천드렸네요. 사실 이거는 그 조금 전부터 추천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큰 상승 나오고 아직도 상승 중이죠. 그런 만큼 매도 타점 제가 잡아드리면서 좀 큰 수익 가져가신 분들 많으신데,
이렇듯 정말 매일매일 밤잠 줄여가면서 열심히 분석하고 탐방도 하고 준비했던 종목인 만큼 자신 있게 좀 추천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만큼 우리 주식에서 제일 걱정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새로운 어떠한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 이 두 가지가 사실 메인 핵심이잖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라이브로 참여를 하면서 모자란 대응들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알아가시고,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떤 종목이 정말로 큰 상승이 나오는지, 내가 이거 담아서 수익 나올 수 있는지 확실한 종목들만 준비해서 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라이브 참여하셔서 받아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방법은 간단해요. 제 번호 010-4892-9671로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꼭 선물이라고 보내주셔야 라이브 방송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 만큼 주식 오래 하시면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타점과 타이밍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그런 만큼 좀 발빠른 대응하기 위해서 항상 고민이고, 혼자서 대응하다 보니 너무 힘들었다, 혹은 지금 현 상황에서 좀 좋은 수익 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 들어가야 큰 수익 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모두 연락 주시면 제가 라이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